자, 지금 이 시간부로 저는 노박 조코비치가 테니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더 그레이티스트 오브 올 타임스 고트임을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최종적이며 비가역적입니다. 물론 내년에 나달이 복귀한다면? 자, 캐큐올릭입니다. 일주일이 벌써 지났는데요. 조코비치가 캐스퍼 루드를 물리치고 프랑스 오픈 세 번째이자 메이저 대회 통산 23번째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자, 저는 비록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우승으로 인해서 남자 테니스에서 근 2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가장 위대한 선수 고트 논쟁이 최종적으로 완결됐다고 판단 내리겠습니다. 조코비치의 23번째 메이저 우승이 어떤 기록이냐 잠깐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남자 테니스 역사상 가장 많은 우승 타이틀이고요. 이제는 여자 테니스까지 통틀어서 마가릿 코트가 갖고 있는 24번에 이은 2위, 세리나 윌리엄스와 동률인 23번의 우승입니다. 나달보다 이제 한 개 더 앞선 남자 테니스 역대 최다 메이저 우승자의 타이틀이 조코비치에게 주어진 건데요. 조코비치가 이 메이저 최다 우승 레이스에서 단독 1위로 올라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08년 조코비치가 호주 오픈에서 첫 번째 우승을 차지한 뒤 15년 동안 벌인 페더러 나달에 대한 추격전을 드디어 마침내 끝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조코비치가 22번에서 더 이상 우승을 추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고트 랭킹 1위는 조코비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메이저 대회 기록이 같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록들에 있어서 조코비치가 더 앞섰기 때문이죠. 세계 랭킹 1위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고요. 4대 메이저 대회를 3차례 이상씩 우승한 최초의 선수고, 그랜드슬램보다 바로 아랫단계인 마스터스 시리즈에서도 가장 많은 우승을 했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건 9개의 마스터스 시리즈를 모두 우승한 유일한 선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위대하냐? 하드와 클레이, 실내 하드 등 모든 코트 표면에서 두루 최강이란 1년 내내 최강이란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역대 최고의 선수 기준은 이렇습니다. 당대 최고의 선수로 군림하면서 동시대의 모든 라이벌들을 제압해야 하고 과거 시대의 전설들보다 더 많은 최고의 성취와 업적을 이루는 자, 우리가 흔히 다른 종목의 황제로 부르는 마이클 조던, 무하마드 알리, 펠레, 메시 이런 선수들이 이런 조건에 대체적으로 부합을 하는데요. 저는 노박 조코비치보다 더 이 조건에 잘 들어맞는 황제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이클 조단 정도? 자, 조코비치는 페더러와 나달이라는 역대 최고로 꼽히는 두 명의 황제와 같은 시기에 경쟁을 했습니다. 이들과의 상대 전적에서 모두 앞섰습니다. 조코비치와 동세대라고 볼 수 있는 앤디 머리, 델 포트로, 마린 칠리치, 스탄 바브린카 이런 선수들을 모두 압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바로 아래 세대인 니시코리, 디미트로프, 라오니치,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아래 세대인 즈베레프, 메드베데프, 치치파스, 그리고 또 그 다음 증손잡벌 세대인 알카라스와 야닉 시너의 도전까지 조코비치는 이겨내고 있는데요. 조코비치보다 앞선 세대, 그러니까 페더러의 동기동창들로 볼 수 있는 앤디 로딕, 레이턴 휴이트 이런 선수들을 일찌감치 20살 때부터 실력으로 넘어섰으니까 조코비치는 5세대에 걸친, 5세대에 걸친 제너레이션의 도전을 모두 이긴 괴물같은 존재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조코비치가 고트인 이후 테니스의 테크닉적인 완성도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로저 페더러를 테니스의 교과서라고 부르지만 사실 잘 따지고 보면 조코비치가 테크닉적으로 더 약점이 없고 완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10년 전만 하더라도 페더러가 위라고 할 수 있었어요. 서브와 발리에서 격차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조코비치의 기술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서브와 리턴 넘사벽이고요. 포핸드는 점점 더 강해져서 결승전 캐스퍼루드와의 포핸드 크로스 대결에서도 승리를 거뒀습니다. 투핸드 백핸드는 역사상 최강이라는 평가를 10년 이상 들어왔으니까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한 기술로 인식됐던 네트 플레이와 발리, 조코비치는 필요할 때 아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고 드롭샷과 로브 등 기술샷에도 통달해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조코비치를 지금의 자리로 있게 만들어준 코트 위에서의 빠른 움직임, 그리고 5세트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해지는 체력과 정신력, 베이스라인 플레이를 중심으로 하되
네트 플레이와 드롭샷 등도 적절하게 섞어낼 수 있는 현대 남자 테니스의 교범이 바로 조코비치의 테니스인 것입니다. 위너를 때릴 수 있는 공격력과 범실을 저지르지 않는 꾸준함, 어쩌면 이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 동목을 가장 균형감 있게 코트 위에서 실현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조코비치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조코비치는 우리가 흔히 지속성과 꾸준함의 대명사로 일컫는 로저 페더러보다 사실 더 오랜 기간 메이저 대회에서 꾸준하게 우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0살이 넘어서 우승을 차지한 횟수를 비교해봤는데요. 자, 페더러는 2011년에 30살이 됐는데 이후 윈블던 2번, 호주 오픈 2번 등 총 4번의 메이저 우승에 그쳤고요. 나달은 2016년 30살이 넘어가서 8번의 그랜드슬램 우승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롤랑 가로스가 5번이 있었습니다. 조코비치의 경우는 어떠냐? 2017년에 30살이 넘어선 이후에 윈블던 4번, US 오픈 1번, 호주 오픈 4번, 롤랑 가로스 2번, 도합 11번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살에 호주 오픈 우승한 천재이면서도 30대 중반까지 최고 전성기를 유지하는 놀라운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고, 문제는 조코비치가 아직도 20대 중반과 동등한, 어쩌면 그때보다 기술과 정신력에서는 더 강력해진 테니스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당장 윈블던과 US 오픈에서도 특별한 부상이 없는 한 조코비치가 우승 후보 1순위입니다. 자, 그 특별한 부상이 올 듯 안 올 듯 정말 안 오고 있는데요. 조코비치처럼 피지컬적인 소모가 많은 테니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부상에서 자유로운 선수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페더러만 하더라도요, 30대 중반 못 미쳐서 무릎 수술을 받았고 결국에는 무릎이 고장나서 은퇴까지 하고 말았는데, 조코비치의 롱제버티, 단연 군계 이력이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조코비치는 페더러라는 공격의 화신을 맞아서 찰거머리 같은 리턴과 집요한 백핸드 공략으로 이겨냈고요. 나달이라는 승부욕과 수비, 끈기의 대명사를 만나서는 그 이상 가는 체력과 정신력으로 맞서 싸워서 극복해냈습니다. 페더러와 나달이라는 역대 최고 선수들마저 극복해낸 조코비치를 그보다 나이 한참 어린 후배들이 뛰어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코비치는 최근 전 세계 주요 스포츠 사이트에서 조사하는 테니스 고트 선호도 조사에서 페더러, 나달을 멀찌감치 다돌리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여론조사란 최근에 가장 잘하는 선수들에게 가중치가 더 붙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 정도의 격차는 앞으로 시간이 흐르더라도 바뀌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테니스 팬들, 고트가 누구냐란 논쟁은 그만 접기를 권해드립니다. 조코비치가 페더러, 나달보다 더 뛰어난 성취를 이뤘고 그들과의 맞대결에서도 승리를 거둔 만큼 우리는 조코비치가 최후의 승자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보다는 조코비치가 얼마나 더 현대 테니스 불멸의 기록들을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할 것 같고요. 한때 페더러가 그랬죠. 샘퍼러스의 기록을 넘어선 뒤 페더러가 계속해서 우승 횟수를 쌓아가는데 과연 얼마나 대단한 누적 기록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심사였습니다. 이때껏 저는 페더러, 나달, 조코비치로 이어지는 테니스 빅3의 트로이카 체제를 동시대에 목격한 것 자체에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페더러가 은퇴하고요, 나달이 부상으로 내년에나 돌아올 수 있는 지금 이 시점, 이 순간 테니스 팬들이 주목해야 할 건 역대 최고의 테니스 선수로 기록될 조코비치가 어떤 기록들을 마무리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가, 이것인 것 같습니다. 테니스 고트 논쟁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영미권에서 고트라는 말이요, 스포츠 최고 선수로 쓰임새를 갖게 된 건 1970년대 복싱 전설 무하마드 알리가 I am the greatest of all times 라고 외치면서라고 합니다. I told you all that I was the greatest of all times. 테니스에서는 피트 샘프러스가 메이저 14번째 우승을 차지하면서 역대 최고의 선수라는 찬사를 받고 고트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샘프러스가 은퇴하자마자 페더러가 삽시간에 그랜드슬램 우승 트로피를 쓸어 담으면서 페더러와 샘프러스 둘 중 누가 고트냐가 논쟁거리가 됐고요. 2009년 페더러가 그 커리어 그랜드슬램과 15번째 메이저 우승을 해내면서 한동안 압도적인 고트는 페더러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페더러가 나달, 조코비치 두 후배들의 끈질긴 추격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20번의 그랜드슬램에서 멈춰섰고요. 나달이 22번, 조코비치가 결국 23번의 메이저 우승을 이뤄내면서 남자 테니스 고트는 이렇게 페더러에서 나달, 조코비치로
이동을 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고트들이 탄생한 셈인데요. 적어도 조코비치는 앞으로 10년 동안 이 타이틀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카라스나 그 이후 세대들이 제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1년에 3번 이상의 메이저 우승을 차지하는 걸 밥 먹듯이 하더라도 산술적으로 10년 정도가 걸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샘프러스가 메이저 14번째 우승한 게 2002년입니다. 자, 그로부터 이제 20년 정도가 흘렀고요. 최후의 승자는 샘프러스도 페더러도 나달도 아닌 조코비치가 된 것 같습니다. 마치 삼국지에서 천하통일을 이룬 게 조조, 유비, 손권이 아니라 사마의의 자손들이라는 게 떠오르는 대목인데요. 이제 다음 달 윈블던이 개막하는데 자타공인 고트에 등극한 조코비치가 이 상황에서도 긴장감과 동기부여를 유지한 채 24번째, 25번째 메이저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